그 지난주에 말이죠. 저희 이 JTBC 보도국의 지드래곤 홍지훈 기자가 이 사기 연애 뭐 이런 걸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이 사기 연애라는 이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몇 번의 이제 소개팅을 했고 뭐 이런 또 상당히 좀 사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 그런데 세상에 제가 진짜 야, 이 방송이 꼭 항상 정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든 게 지금 요즘 홍 기자가 썸 타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만나가지고 무슨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요. 다툼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왜 그런 주제를 골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받았고 방송에서 사실대로 얘기는 했지만 좀 주제가 그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뭐 거기까지 그냥 하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갑자기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 듣고 이거는 꼭 진짜 이 해명의 시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예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도성 기자.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죠.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거 참 심각한 사안이네요. 네, 지난 13일 새벽이었습니다. 경기 양평에 사는 한 남성이 잠깐 나가야겠다면서 집을 나섰는데 이 20대 남성 몇 시간 후 대전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3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세한 사건 경위 유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둘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게임에서 만났는데 채팅상에서 한 4일 동안을 계속 싸웠대요. 온라인상에서 또 만나서 또 말싸움이 또 붙었나 봐요. 상대방이 그 채팅방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보냈대요. 상대방이 이제 칼을 손목에다가 숨겨서 나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신랑이 좀 하다가 남자가 결국에는 칼을 빼서 목을 찔렀다고. 자, 앞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현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어떤 사소한 시비가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사건으로 이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온라인처럼 이제 똑같은 폭력 행위를 한 건데요. 실제로 며칠 동안 온라인상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족 측은 이제 가해자 측이 온라인 다툼이 더 심해지니까 직접 불러서 가해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흉기를 갖고 만났지만 자, 일단 말이죠. 이 앞서 들으신 이 유족 측 진술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자신의 집까지 상당한 거리임에도 피해자를 불러서 또 준비해둔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 자, 일단 딱 그것만 뭐 미리 흉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인 정황이 좀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그 흉기를 가지고 갔지만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져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예전에 무슨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아마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상당히 도발을 해서 그 자기 집적으로 유인을 한 이런 과정이 이어졌나라는 것이 이제 좀 추측이 되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범행 도구를 이미 준비해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런 아마 그 심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지금 뭐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저렇게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저런 진술 태도가 향후 수사에서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사실 이 수사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정확한 동기 파악을 위해서 그간의 둘 사이에 오갔던 그런 SNS 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더 해볼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사람은 죽였는데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보다는 사실상 우발적 범행이다 이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우발 범행이라는 건 아무래도 양형에서 좀 더 계획 범행보다 유리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는 이 사람의 진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우발적인데요. 저는 고의가 없었는데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 기초로 판단하는데 계획 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휴대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건 충분히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이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결국 오히려 본인 양형에 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 현피 사건. 예전에 또 뭐 알려졌던 대표적인 사례로 선능역에서 일어났던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칼부림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충격적이었던 게 말이죠. 저 두 사람이 3년간 온라인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뭐 이번에 발생한 사건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 이제 당시 201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대 여성 간의 칼부림이 났는데 이 가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남성으로 속이고 온라인상으로 이 피해 여성과 교제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 3년 여성이? 정도, 네네, 아, 본인이 남성이라고 속이고, 속여서. 예. 남성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교제를 이어갔던 건데요. 이 3년 정도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 여성이 이제 만남을 회피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격분을 해서 실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을 이 흉기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그 당시 드러났었습니다. 자, 그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 현피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 BJ들 뭐 혹은 또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분란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 댓글창에서 그래, 니들 한번 싸워라 막 이렇게 막 부추기면서 실제 저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러놓고 안 나가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그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그 뭐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분란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말이죠. 자, 교수님, 근데 뭐가 됐든 이렇게 사건은 실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현실하고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과도한 몰입이나 집착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이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